플로렌스입니다. 피렌체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래로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도착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출발했는데 로마 거쳐서 왔는데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초고속입니다. 엄청난 인파입니다. 피렌체 인파가 아주 그냥 무슨 지금 연휴인가요 여기도? 무슨 여름 휴가 기간 같습니다. 봄을 접어드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계속 비가 내리네요. B&B 에메랄드 팰리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오늘 여기서 하루 묵어가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저 두오모 성당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두오모 성당 아닙니다. 저 뒤에 돔이 보이시죠? 그게 두오모 성당입니다. 이 앞에도 이렇게 무슨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차지요. 두오모만 우리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을 두오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두오모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죠? 비가 오는 날인데도 오늘은 피렌체에서 원근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갑자기 무슨 그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원근법 얘기를. 수학에서는 평행선 만나지 않는다라는 공리가 유클리드 이래로 의심받지 않는 공리였습니다. 유클리드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증명을 합니다. 근데 증명을 하지 않는 10가지 중에 마지막 그 공준, 그걸 우리가 제5공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평행선 두 개가 있으면 어디에서도 안 만나는 겁니다. 끝없이 연장해도 안 만나는 겁니다. 평행선은.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서 수학자들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원근법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 전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그냥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인데 그걸 그림을 그린다는 건 2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냥 평면에다 그리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브루넬레스키라는 화가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자.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시선이잖아요. 시선 빛의 직진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직진하는 빛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빛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정확히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브루넬레스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 앞에 세례당이 보이시죠? 원근법을 사용해서 최초로 그린 그림이 이 세례당입니다. 실제로 그 그림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루넬레스키가 그린 그림은.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참 이 세례당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이것도 아마 정확히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2개 준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여튼 존재하는 이 건물은 공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거울에 반사시키면 얘가 평면에 존재하는 거죠. 거울 안에 들어온 거죠. 그 거울에 반사된 빛을 다시 자기 눈앞에 반사시켜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하튼 사실대로 그리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최초로 그린 그림이 이 세례당이고요. 이 두오모 성당 앞에 있는 이 세례당입니다. 이로써 그림의 미술의 소실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평행선은 가서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위에 여기 성당의 요 선을 보시면 요 선과 요 선, 밑에 있는 선과 위에 있는 선, 이 선이 쭉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만나겠죠. 평행선이면 거리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리보다 뒤에 있는 거리가 좁아져 보이잖아요. 저 지붕에서 여기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선명하게 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이 어딘가 가서 만난다. 그 어딘가를 소실점이라고 하고, 그건 존재하지 않는 점이죠. 우리 눈 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 가상적인 거죠. 그 소실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오모 성당 앞에 식당가를 지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먹는 것만 보면 배가 고픕니다. 대단한 생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평면적으로 그렸는데 사각형이면 그냥 정사각형을 그림에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서는 사다리꼴로 이제 모양이 표현이 되는 거죠. 참고로 소실점은 하나는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소실점을 그릴 때 다빈치의 최후 만찬이나 이런 걸 그릴 때는 이게 소실점이 하나인데, 베니싱 포인트가 하나인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소실점을 그림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림이 완전히 3차원을 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폭 2차원에다가 평면에다가 공간을 담는다는 게 사실은 그림의 왜곡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곡 없이 전체 그림을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는 게 조또의 탑입니다. 조또의 탑. 조또라는 사람이 세운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조또라는 사람이 물론 미술가이면서 건축가이기도 한 거죠. 바티칸 광장을 그 교황이 새로 설계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설계를 공모하는데 저 조토라는 사람이 원을 하나 쓱 그냥 그려서 낸 겁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연필로 원 하나 쭉 그려가지고 이게 설계도다 이렇게 됐대요. 유명하니까 그렇겠죠. 여하튼 그 사람이 바티칸 광장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바티칸 광장을 그 사람이 설계할 때 이 얘기는 어머니의 손. 바티칸 광장 가보셨죠? 이렇게 양쪽에 회랑이 있는데 그게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라는 걸로 이 사람이 당선이 돼서 바티칸 광장을 설계한 겁니다. 저 조토의 탑도 살짝 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 기울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평행선이 어딘가 가서 만난다, 이게 살짝 기울면 어딘가 가서 만나겠죠, 양 탑이. 이걸 미술가들이 맨 처음에 그림에다가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한 400년 지나서 수학자들이 그런 기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와 대비해서 사형 기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와는 전혀 다른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기하학을 한 거고요. 그거는 평행선이 어딘가 가서 만난답니다. 소실점을 수학에다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베니싱 포인트라고 안 하고 아이디얼 포인트라고 합니다. 소실점을 수학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하튼 수학자보다 더 빨리 우리 화가들이 더 소실점을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진짜 아름답네요. 두오모 성당입니다. 정식 이름은 산타 마리아 대성당인가요? 아마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돔 때문에 이 성당을 그냥 사람들이 두오모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두오모 성당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어느 군에 가나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그냥 이 비 오는 날에도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저렇게 어디까지 끄실까요? 야, 들어가고 싶으시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수학자들이 만든 원근법은요, 사형기하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프랑스 퐁슬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됩니다. 이 퐁슬레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거기서 그 러시아한테 프랑스가 패하잖아요. 그 패했을 때 부상을 입고 그냥 벌판에, 러시아 벌판에 남겨졌습니다. 당시에 30만 명인가 죽었대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러시아군한테 포로가 돼서 상처를 다 치유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학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사형기하. 그럼 평행선이 어딘가 가서 만나면 수학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달라지죠. 예,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그 수학을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없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두오모 성당의 또 다른 자랑, 이 돔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돔을 만들기가. 특히 마지막에 저 머릿돌을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저 머릿돌을 잘 얹어야 저 돔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탱을 하는데, 그게 굉장한 수학적 기술이 필요한가 봅니다. 저건 브루넬레스키가 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기에다가 캡스톤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그것도 아마 관광부 쓸 거려. 이 안에 올라가서 보는 게 그럴 겁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저런 돔 형태에 어떻게 캡스톤을 얹어야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고 이거를 1000년 동안 견디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계산한 사람이죠. 빵빵거리고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디자인에 저 창문을 보시면 이 가운데 이 기둥은 정말 섬세하게 무슨 밧줄같이 디자인을 했잖아요. 저 돌이 부서질 것 같은데 너무 얇아서. 그런데 저렇게 섬세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모든 성당의 창문 같은 디자인에는 저 밧줄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섬세함과 대범함의 조화 같아요.